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완배 기자님. 지난 금요일에 우려하셨던 대로 경사노위인가요? 민주노총이 여기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실상 거부하는 결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선. 예, 제가 예상만 하면 다 틀리는데, 예. 이번에는 이상하게 맞아버렸네요. 근데 정확하게 맞았다고도 좀 하기가 그런 게, 예.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안건이 다 부결이 된 겁니다. 참여하자라는 안건은 사실 올라가지도 못했고, 조건부 참여 안건이 부결이 됐고, 심지어 불참하겠다는 안건도 부결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애매한 결론이 나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결론을 못 낸 상태인 건데, 이 말은 사실상 불참이 맞는 거죠. 이번에 민주노총이 지도부가 매우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여부에 아무런 결정을 못 내렸다는 것은 사실상 불참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경사노위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보는 쪽이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 PD님께 가볍게 부탁을 드리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호희 대표님께 방송으로 한번 물어봐 주실 수 있을까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제일 정확하게 속사정까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서 저도 정호희 대표님 해설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그 경불진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더라고요. 경불진. 예,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 원제인데 정호희 대표님께서 거기 정기적으로 나오십니다. 근데 얼마 전 방송에서 정호희 대표님이 옛날에 내가 김용민 브리핑 출연할 때 이완배 기자가 자꾸 노동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노동은 내 나와바리인데 하루는 내가 이완배를 불러서 야 우리 나와바리는 좀 지키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랬더니 진행자가 묻습니다. 이완배 기자를 불렀더니 보니까 반응이 어떻던가요? 라고 물으니까 정호희 대표님께서 웃으시면서 아니 이완배가 나보다 한참 후배인데 만나자마자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정호희 대표님을 만나자마자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요. 만나기 며칠 전부터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호희 대표님 저한테 만나자고 전화하셨잖아요. 그 전화 받을 때부터 무릎 꿇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서 마치 제가 정호희 대표님을 만난 이후에 꿇은 것처럼 표현하신 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담은 그만하고요. 오늘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론은 어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이름부터 웃기는 단체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국민성금으로 모금하겠다고 주장한 소식을 전해드렸죠. 이건 워낙 그 존재감이 미미한 단체여서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보지만 이런 류의 주장을 조중동이 떠들고 자유당이 받기 시작하면 난감해지는 겁니다. 어찌됐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조중동은 유력 일간지고 자유당은 제1야당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확산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상당히 우리 정부가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새끼들이 지 돈으로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 그야말로 지금 매국노에 가까운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런 주장들을 초창기에 시민사회가 제압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는 1월 7일자 신문에 공로명 동아시아재단 이사장, 사실 전 누군지 모르는 분인데 YS 때 외교부 장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인터뷰를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 2배 못 낼 건 뭔가 안보 구두쇠 안 돼 이렇게 뽑았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들입니까? 그 2배 공로명 씨가 물어줄 거예요? 자기 돈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협상에 따라서 분담금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그야말로 국민 혈세가 걸린 협상인 겁니다.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이 협상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우리 여론이 한 푼도 못 올려 라거나 아니면 야 오히려 깎아야지 이런 여론이 형성이 돼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간 정부 대표가 할 카드가 한 장 더 늘어나는 겁니다. 미국 쪽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 국민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못 올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죠. 그런데
유력 일간지에서 기사 제목을 2배 못 낼 건 뭔가 이따위로 뽑고 있으니 또라이도 이런 또라이가 없는 겁니다. 조선일보의 대표적 논리는 1월 26일자에 실렸던데요. 제목이 팩트체크.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 최대 94% 국내 경제의 흡수라고 돼 있습니다. 이 기사를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라는 분이 썼던데 예. 군사전문기자가 경제에 관해서 이런 표현을 쓰려면 경제부 기자한테 좀 물어보고 쓰던가요. 뭐 경제부 기자라고 다를 것 같진 않지만 그 신문사가 경제부 대학원 정도 나오신 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써야죠. 지금 이 논리는 경제 쪽에서 비비고 사는 사람들이 보면 한눈에 봐도 그냥 개떡같은 헛소리인 겁니다. 이 기사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라는 곳이 25일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내면 그 돈 90% 이상이 우리 경제로 환원된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 중에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장비, 용역, 건설 수요에 사용이 되고요.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무자, 군무자, 일자리 창출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된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 주장을 조선일보가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국방부는 작년 국방백서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대부분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주한미군 관련 군사 건설비, 인건비, 군수 지원비로 나뉘어 사용된다. 인건비는 주로 주한미군에 근무 중인 군무원 등 한국인 근로자 임금이다. 군사 건설비는 주한미군의 막사, 환경시설 등을 신축 개보수하는 것이다. 군수 지원비는 탄약 저장, 항공기 정비, 철도, 차량 수송 지원 등 용역 및 물자 비용이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이렇게 지급되는 방위비 분담금은 실제로 상당 부분 국내에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인건비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된다. 주한미군의 월급은 미 연방 예산으로 충당되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과 무관하다. 군사 건설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약 12%의 설계 감리비를 제외하고는 우리 업체가 공사계약, 발주, 공사관리를 맡는다. 따라서 집행액의 88%가 우리 경제로 되돌아온다고 볼 수 있다. 군수지원비는 100% 우리 업체를 통해 현물 지원되고 있다. 국방부의 이 같은 설명에 따르면 최대 94%가량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경제로 환원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참 정말 착착들 해야 됩니다. 국방백서에 방위비 분담금이 대부분 우리 경제로 환원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증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대목이요. 그러면 국방백서에 그렇게 적지 뭐라고 적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다. 한미동맹이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적어요? 그게 국방백서인데요. 네?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기재부에서 하는 거고요. 국방부에서 쓰는 국방백서는 한미동맹인데 당연히 그렇게 좋게 적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경제적인 논점은 국방백서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가 아닙니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통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우리 경제로 대부분 돌아오니까 아끼지 말고 퍼주자 지금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논리가 맞다면 정부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산을 5만 원짜리 지폐로 다 바꾼 다음에 광화문 광장에서 뿌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돈 다 한국인들이 집어갈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이건 100% 국내 경제로 돌아오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쟤들이 웃긴 게 그 논리라면 니들은 무상급식은 왜 반대했습니까? 무상급식 하면 다 우리나라 아이들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거고 농산물도 다 국내 거 쓰고 그거 만드는 급식회사도 다 한국 회사고 그 예산 다 한국 경제에 이바지합니다. 그런데 그거 할 때는 왜 예산 낭비냐고 지랄을 했냐고요. 복지 정책은 왜 막는 겁니까? 정부 복지 예산이 우간다 국민들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돌아옵니다. 니들 논리대로라면 복지는 100% 한국 경제로 돌아오는 돈인데 왜 반대를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정부가 쓰는 방위비 분담금이 대부분 국내로 돌아오니 손해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개소리라는 겁니다. 최대 94%가 한국 경제로 돌아온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그 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복지정책 지지하고 정부가 더 많은 돈을 쓰자고 주장하지만 그 돈을 정부가 광화문 광장에서 뿌리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비효율적이잖아요. 정부 예산으로 4대강 파헤치면 제가 4대강 사업으로 정부 돈이 국내 건설업체한테 돌아가고 일자리도 생기고 진짜 좋은 정책이네 이럴 것 같습니까? 그 돈으로 훨씬 더 국가 미래를 위해서 잘 쓸 수 있었는데 그걸 4대강에 꼬라박고 있으니까 제가 미치고 환장을 했던 거죠. 경제학에는 깨진 유리창 오류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프레데릭 바스티아라는 프랑스 경제학자의 이론인데요. 심지어 바스티아는 니들이 좋아하는 자유주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잘 좀 들으시라고요. 빵집 자식이 자기 집 유리창을 깼어요. 그러니까 빵집 주인이 자식을 심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이웃이 보고 야, 야단치지 마. 자식이 유리창을 깼으니까 손해인 것 같지? 그런데 너 어차피 새 유리창 살 거잖아. 그러면 유리창집 사장님이 돈을 벌 거잖아. 그러면 유리창집 사장님도 번 돈으로 다른 걸 살 거잖아.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곳에서 소득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지금 네 자식이 유리창을 깨는 바람에 우리 마을에 소득과 고용이 늘어난 거야. 오히려 아들을 칭찬해줘. 마을 경제가 활성화됐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말이 맞냐고요. 개소리죠. 왜냐하면 바스티아 해석은 빵집 주인은 원래 자식이 유리창을 안 깼으면 그 돈으로 다른 걸 살 수 있었다고요. 신상 운동화를 하나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깨진 유리창 복구하느라고 신발을 못 산 거죠. 원래대로 신발을 샀으면 신발 가게 주인이 돈 벌고 신발 가게 주인은 그 번 돈으로 또 뭘 사고 그래서 우리 마을 소득과 고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똑같이 드러납니다. 이 말은 자식 새끼가 유리창 깨는 바람에 마을 경제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마을 경제는 그 돈을 다른 곳에 써도 활성화되는데 빵집 주인은 사고 싶었던 신발을 못 사고 유리창을 대신 산 걸로 교체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만족도만 떨어진 겁니다. 4대강을 파헤치면 그 돈이 국내 경제에 돌아서 경기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요. 그 돈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돌게 할 수 있었는데 4대강 파헤치는 데 썼으니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 때 인터넷 인프라 까는데 정부 예산이 47조 원이 들었습니다. 정부 돈은요 이런 데 쓰는 겁니다. 그때 깔았던 인터넷 인프라 덕에 한국이 세계적인 IT 강국이 됐죠. 그렇게 써야 될 돈을 녹조라떼 만드느라고 쳐부었으니 나라 경제가 거덜이 난 겁니다. 주한미군 건설공사에 돈이 들어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내면 94%가 한국 경제로 돌아오는데 이 지랄을 하는 건요.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논리대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겁니다. 신발 살 돈으로 하필이면은 주한미군 막사공사하고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게 왜 효율적이냐고요. 그런데 제가 조중동 이런 논리를 비웃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게 벌써 이 주장에 동조해서 미친 짓을 하는 놈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미 동맹 청년 연구회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간판을 단 청년들이 지난주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시위를 합니다. 근데 이 미친 새끼들이 플래카드에 뭐라고 적냐면 방위비 분담금 4천억 원 그냥 더 줘라.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각 지급하라. 이렇게 적고 성조기를 두르고 앉아 있어요. 이 새끼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새끼들입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런데 이 주장이 꼴 같지 않은 건 둘째치고요. 뭐가 중요하냐면 얘네들이 플래카드에 4천억 원 그냥 더 줘라라고 적은 대목입니다. 원래 미국 쪽 주장이 우리 보고 4천억 원 더 내라고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버티면서 미국 주장 자체가 4천억 원에서 3,500억 원으로 한 번 깎였고요. 지금은 1,000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우리 정부 보고 1,000억 원 더 내라고 하는 정도인 겁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도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1,000억 원이 아니고 4천억 원을 그냥 덮어줘라. 이따위 시위를 하고 자빠져 있으면 어쩌자는 겁니다. 왜 이런 미친 주장이 나오냐면 그거 퍼줘도 한국 경제로 최대 94%가 돌아온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조선일보가 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허접한 논리가 퍼지면 자유한국당 애들이 더 퍼주자고 안 그러겠어요?
아오, 그러면 아예 한 1조 퍼주죠, 왜? 예? 다 우리 경제로 돌아오는데. 한 10조 퍼줘봐요. 네? 농담이 아닌 게, 멍청한 일부 청년들이 4천억을 내세웠던 이 논리가 사실은 쟤네들한테는 은인에게 뭘 갚는다는 이데올로기가 있어서 의외로 강력한 파급력이 있고, 이게 퍼지면 우리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개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디 조선일보의 저 논리가 한집앞이 제압이 돼야 됩니다. 조선일보는 지금 스스로 자살골 놓는 매국노 짓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잘 제압을 하고 정부가 이번 협상을 잘 이끌어서 분담금 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올리더라도 부담액을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을 복지와 미래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진보를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오늘 조선일보 헛소리에 대한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착 왜구들, 토착 양키들. 정말 네.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예. 적절한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네. 정신 차려야겠습니다. 예. 네. 이런 자들이 애국을 운운하고 자빠졌으니 더 놀라울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 저 새끼들 언젠가 우리나라를 미국 50몇 번째 주로 넣자고 할 새끼들입니다, 진짜로요. 그런 새끼들이 무슨 애국을 운운하고 자빠졌는지.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